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주차 1교시 클래스 수업에서 다루었던 예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죠. New하고 폴더, 타이틀 폴더 해놓고 이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OP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New 해서 파이썬 3 해서 파일을 만들어주고 파일의 이름은 op 해놓고 basic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우리 클래스를 알아보는 거긴 한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에서 우리는 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것들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객체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 생성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이 클래스의 역할은요. 클래스의 역할은 자,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한 틀, 즉 도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 안에서 자, 좀 키워볼게요. 자, 도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객체, 자, 인스턴스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클래스에서 정의한 자, 변수 그리고 함수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자,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자, 인스턴스다. 프로그램에서의 인스턴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클래스를 통해서 묶을 거예요. 자, 클래스의 또 역할이 클래스의 역할은 또 무엇을 해주느냐? 변수들과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변수들과 함수들을 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거를 우리는 가리켜서 새로운 타입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int라는 것도 객체였죠. int 타입이라는 게 있었죠. 이 int 타입의 특징은 변수를 하나를 가져요. 어떤 값, 정수값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자, 그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 함수들,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t도 마찬가지예요. 정수를 저장을 할 때 자, int라고 하는 타입으로 객체 생성을 한다. 그 객체 안에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와 그리고 그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서드들,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클래스를 정의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는 변수와 함수를 정의한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프로그래밍 한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와 함수, 즉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요게 뭐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뭘까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클래스가 필요로 하다. 클래스가 필요로 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정의 시에 사용하는 키워드는 뭐예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요거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클래스 내부에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선언할 때는 우리 또 뭘 사용한다? 자, 언더바 두 개죠. 언더스코어 두 개. init 요 함수를 이용해서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축구 선수 클래스를 한번 선언해 보려고 하는데요. 축구 선수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축구 선수를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클래스를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축구 선수 클래스 이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풋볼 플레이어라고 정의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자,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 고유한 속성들이 있네요. 속성. 이 속성들. 자, 이쪽에는 어떤 속성이 있나요? 이름. 그리고 자, 소속 팀이 있어야 되겠죠? 팀. 그리고 자, 번호, 백넘버 번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변수 name 이름 그리고 각각의 축구 선수 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속팀 그리고 자, 백넘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해보면 클래스 키워드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클래스 키워드 사용한다고 그랬고, 자, 우리는 여기 풋볼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 정의한다고 그랬죠. 이름 여기에다 정의해 주시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데,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상속이라는 걸 쓸 때 여기 가로를 이용해서 상속하는 클래스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여기 init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여기 밑에 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 안쪽에 함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init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셀프. 자, 수업 시간에 다룬 것처럼 이 셀프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수 안에는 이 인스턴스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가집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중에 이제 이걸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자, 셀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네임 그리고 팀, 백넘버 이렇게 변수들을 하나하나 해줘야 되겠죠. 이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임 이걸 받아서 팀을 받아서 그리고 백 넘버를 받아서 자, 여기서 이제 정의합니다. 셀프 인스턴스 가리킨다고 그랬고 여기에 네임.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인스턴스 변수 정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네임 우리가 이제 전달할 거예요. 여기 받아서 이거 함수잖아요. 지금 이거 함수인데 여기에는 init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나중에 이 클래스 이름하고 뒤쪽에 매개 변수 여기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여기 각각 받아서 밑에서 이 함수 내부에 있는 블럭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뭐 해주는 거예요?
자, 인스턴스 변수 네임에 자, 요거 전달했을 때 이 init 메소드, init 함수 요거를 네임 속성 그리고 팀 속성값 그리고 백넘버 속성값을 받아서 대입해 주고 있죠. 자, 셀프 그리고 팀 그리고 셀프 그리고 여기에 백넘버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뭐 해준 거예요? 클래스 정의해 준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의한 대로 풋볼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정의한 거고요. 여기 안에는 여기 셀프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는 이 변수 앞에서 이제 속성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거를 나중에 인스턴스 만들어주면 이제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실행. 자, 이걸 실행을 해주면 이 클래스, 이 도면, 이 코드가 메모리에 이제 올라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는 이 도면의 이름은 풋볼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인스턴스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스턴스 생성은 뭐다? 클래스에 정의된 자, 속성 자, 변수가 됐네요. 자, 이 변수들의 자, 메모리 공간을 속성 메모리 공간을 생성하는 겁니다. 뒤쪽에서 우리가 함수도 정의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생성할 때는 메모리 공간에 함수 코드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하나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묶여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묶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가서 우리는 이 변수와 뭐 함수 메서드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앞쪽에서 만들어 놓은 풋볼 플레이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호출하는 건 뭐다? 여기 init 자, 여기에 있는 클래스 이름하고 요거 호출하는 이 매개변수 실제로는 여기 init 요걸 호출해 주는 거고요. 셀프는 외부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매개변수에 할당해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변수들을 뒤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킹이라고 요걸 하나 해주고 여기 자 세종 그리고 여기에 10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주면요. 자, 지금 이게 인스턴스 생성한 거예요. 실행했어요. 지금 이 코드 실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name 그리고 이 밑에는 team 그리고 요 밑에는 백넘버 요게 들어가는 이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묶여요. 하나로. 그리고 자, 이 메모리 공간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고 이거 주소값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에는 이 주소값이 어디 들어간다? 여기 P에 들어간다. 자, 이 메모리 공간 안에는 이 메모리들 묶음 안에는 변수 몇 개 들어가 있어요? name, team, 백넘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 킹 세종 10번 요거 이름은 킹이고 팀은 세종이고 10번이다. 여기 이 객체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는 이 P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주소값을 가지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네임에도 접근할 수 있고 팀에도 접근할 수 있고 백넘버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 놓고 쓰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객체 지향의 큰 가치예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우리 개념,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축구 선수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 객체 안에 데이터들을 넣어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객체 지향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변수 만들어졌어요. 제가 옆에다 하나 또 그려놓고 한번 보면은 메모리 공간, name, tip, back number. 여기 안에는 킹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는 세종이라고 하는 변수 들어가 있을 거고, 10번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겠죠. 여기 이제 p가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소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 접근할 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print p 점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p는 메모리의 주소, 묶음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 p 그 주소에 가면 우리는 어떤 변수?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킹이라고 나오죠. 여기 king. 여기 이제 name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또 print 해놓고 p 점 해놓고 여기 탭키 한번 눌러서 자동화해서 한번 보면 여기 팀이라고 나오죠. 세종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print p 점 백넘버. 자, 이렇게 처리되는 게 뭐예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의 개념을 내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축구 선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축구 선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뭔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구 선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이름, 팀, 백넘버 요거를 여기 클래스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인스턴스 만들어준 거예요. 인스턴스 만드는 거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init 요게 이 함수에서 뒤쪽에 오는 요거 매개변수의 값을 전달해주면 전달되는 이 값들을 가지고 초기화를 해주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메모리도 만들고 그 안에 전달되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서 이 축구 선수는 이 P라는 변수가 가지는 이 축구 선수는 어떤 데이터 킹, 세종,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 다른 선수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축구 선수 임의로 만들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풋볼 플레이어 해놓고 여기에 이름은 손흥민 그리고 여기에는 토트넘 그리고 백넘버는 7.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생성해주고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 얘랑 별개로 또 다른 메모리 공간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손흥민. 자, 밑에 여기에는 토트넘. 여기에는 7. 자, 묶음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자, 이 묶음의 주소, 이 주소 값이 어디에 P1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여기에 이 주소 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장이 되겠죠. 여기서 인스턴스 만들어지고 여기 주소 값이 나오고 이 주소 값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P1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메모리가 다시 이제 만들어졌다면 다시 한번 참조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 자, 프린트 해주고 여기에 p1. name 콤마 p1. 자, 점 뭐예요?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 p1. 하게 되면 주소 안쪽에 있는 변수 찾아갈 수 있다. 자, 이러한 규칙은 뒤에 있는 함수 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드 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ame 여기 team p1에 여기에 자, 이제 백넘버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거 보세요. 손흥민 토트넘 7이라는 이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 여기서 확인이 되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클래스에서 여기 속성들을 정의하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메소드 정의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서드 정의에서 메서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하고 나서 네 번째 우리가 실행했던 거죠. 그리고 뒤쪽에서 계속 실행해서 10번이 나왔는데 10번째 실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고치게 되면 다시 한번 실행해 줘야 돼요.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정상적으로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하고 이제 실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속성을 했습니다. 기능 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기능 정의. 자, 요거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함수 정의하는 겁니다. 함수 똑같아요. 다시.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데, 자,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df showinfo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할 거고요. 자, 여기 클래스 내부에서는 메서드를 정의할 때 반드시 self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프린트 선수 정보 이렇게 해주고, 자, 프린트. 자, 우리는 이 객체가 있으니까 이 객체 만약에 나중에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는 이 변수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선수 이름 콤마 뒤쪽에 뭐라고요? 자, self 점 name 그리고 프린트 선수, 자, 팀이 되겠네요. 소속 팀. 이거 한번 맞출게요. 이렇게 콤마 셀프 팀 그리고 프린트. 여기에는 등번호 이렇게 해주고 콤마 여기에 self 점 백넘버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 클래스 안쪽에 들여쓰기가 돼 있어서, 자, 여기는 함수 하나를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메서드 혹은 메소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할 거예요.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 킹 여기에서, 자, 밑에서 다시 밑에 여기서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PE 해놓고요. PE 해놓고 풋볼 플레이어 해놓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이강인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여기에 파리 그리고 여기는 뭐 10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해서 했던 것처럼 pe.name pe.team pe.backnumber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pe.라고 하는 여기 이 인스턴스에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그냥 뭐 변수 이거만 한번 본다면 name이 있고 팀이 있고 back 넘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뭐예요? show info라고 하는 요거 함수죠. 근데 이렇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이 함수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p2 점 해놓고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 봤던 거랑 틀리게 show info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름, 식별자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함수 호출이니까 이렇게 실행해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강인, 파리, 10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우리는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 자 우리 풋볼 플레이어 다시 한번 가보면요, 풋볼 플레이어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수 3개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 각각의 변수들을 뭐 해주는 거, 출력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쓴 거죠. 자 이제 또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정의하는 메소드, showInfo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정의를 했지만 미리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정의하고 그리고 했지만 이미 정의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메소드들 중에 하나가 str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프린트 해놓고요. 프린트 해놓고 여기에는, 자 우리가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변수 이렇게 처리가 되었을 때 여기에는 이 str, 여기에는 이 함수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프린트 해놓고요. 여기 위쪽에서 만들어 놓은 p2라고 하는 이 변수를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 실제로는 여기에는 이 str 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여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풋볼 플레이어라고 하는 타입의 오브젝트이고, 자 주소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str을 위쪽에 있는 우리가 클래스 해놓고 풋볼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여기 내부에서 요거를 재정의해 주는 거예요. 재정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이 되었을 때 이 변수만 출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패턴으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정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 이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자 이번에는 이 str이라고 하는 def 해놓고 여기 슬래시 2개 해놓고요,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정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여기 str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이름, 메서드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셀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는 이 str은 이제 문자열을 반환을 합니다. 여기 요 함수가 실행하게 되면, 자 문자열 반환하는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문자열 반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턴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포매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나는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오는 값, 두 번째 오는 값, 세 번째 오는 값,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점 포맷 해주고 여기에 데이터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름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인, 예를 들어 이강인, 여기에 파리 해놓고 뒤에 등번호 10, 이런 식의 문자 패턴을 만들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름이 나오도록 해주고, 자 요거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한 칸 좀 띄워볼게요. 그리고 팀
해놓고 팀은 요게 들어가고 자 등번호는 두 번째 값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포매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포매팅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 주면 돼요. self 점 name 자 self 점 그 다음에 팀 그리고 self 점 백넘버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요거 포맷을 좀 내릴게요. 이렇게 내려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코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자 우리는 요거를 다시 한번 클래스가 제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컨트롤 엔터 해서 자 여기 16번째 16번째 이 셀이 실행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메모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 생성하는 거 변수 생성하는 거 기능하는 거 그리고 str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재정의하는 거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려서요 셀을 한번 보면은 이 강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풀포 플레이어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그리고 밑에도 다시 한번 실행. 자 그리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실행했을 때는 str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풀포 플레이어 타입의 오브젝트 객체이고 여기 주소다 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 자 달라졌죠. 뭐가 나와요? 지금 이강인 이름이 나오고 뒤에 가로 안에 뭐가 나와요? 팀 정보와 등번호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정해 놓은 여기 문자열 패턴에 맞게 자 결과 문자열을 반환해 준 거고요. P2 이렇게 해서 요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str이에요.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러한 기능은 뭐 파이썬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객체적 언어들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이런 함수 메서드들이 또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거는 재정의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객체에 대한 특징들 몇 가지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